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46년 된 친구하고 같이 라이딩을 다니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시야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앞에 보조 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녹음에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섞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좀 개선해 볼까 싶어서 달리는데 저 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녹음하고 영상 촬영하는데 좀 방해가 돼서 스크린 하나 달았습니다. 옆에 친구하고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만났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때 만나서 여태까지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베프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베스트 프렌드 그래갖고 베프 그러는데 이제 입에 좀 안 당기는 말이라서 친구로 관계를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친구보다는 가족 같은 개념의 친구고요. 그게 이제 군대 생활하고 또 전역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가 저는 서울 생활하고 이제 이 친구는 청주에서 계속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저는 청주에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돼서 이제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라이딩을 하는 계기는 그래요. 95년도에 저 친구가 저 오토바이를 샀는데 그 전에 제가 출퇴근용으로 스쿠터를 300cc를 타고 다녔었어요. 청주 시내에서. 왜냐하면 청주 시내도 도심을 통과하는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청주도 차가 많이 늘어갔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고자 거기다 또 2013년 14년도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좀 무지하게 많이 올랐었죠. 그래가지고 기름값 좀 세이브 해보자. 그래서 스쿠터를 한 대 샀었어요. 타고 다니니까 저 친구가 갑작스레 삐리 받아갖고 자기도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만 저 오토바이를 덜컹 사왔죠. 덜컹 그냥 진짜로. 본격적으로 저 친구가 이제 오토바이를 사게 되면서 둘이 타게 됐는데 초창기 때 한 두세 번은 제가 스쿠터로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길들이기 하느라고 속도를 그렇게 내지 않으니까 따라다닐 수 있어서 스쿠터를 탔는데 도저히 안 되죠. 1700cc하고 300cc하고 같이 다니는 스쿠터 300cc하고는 같이 다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이제 알아보는데 이제 청주권에서는 그 중국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대전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처음 본 게 야마 슈퍼테레네라는 1200cc 이제 엔디로 듀얼 포퍼스죠. 그거를 처음에 좀 봤었고요. 너무 높더라고요. 높은 데다가 또 중요한 게 2015년도 당시에 신차가 없었어요. 신차라고 파는 것도 2013년도식인가 그거를 가지고 들어왔던 거가 안 팔려가지고 재고로 갖고 있던 재고차였어요. 할인은 조금 있었는데 가격도 2천만원대가 좀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가와사키 Z1000 SX를 봤죠.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가격은 한 1300만원 초중반 정도 했었는데 뒤에 박스 달고 그러면 한 4,500만원 옵션 좀 달고 그러면 한 4,500만원 정도 가격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박스도 공짜로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포지션도 좀 약간 앞으로 좀 숙어진 포지션이고 F차 포지션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평이 나쁘지 않은 것, 해외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막 오토바이를 보러 갔을 때 거기
SX가 수리가 하나 들어가고 수리 견적 의뢰가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라제타가 터져가지고 그냥 터졌나 보더라고요. 그 샵에 계신 분이 Z1000 SX가 약간의 고질병이 있다. 라제타 가끔 터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터진다는 거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라제타 값이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수리 견적이 130만원인가 뭐 그때 얘기는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00만원이 넘었어요. 미라즈 650 이게 지금 라제타 값이 6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냉각수 제가 구매하면 한 만 얼마 하는데 그러면은 한 75,000원 뭐 8만원 샵에 가서 교환해달라고 그래도 10만원 밖에 안 받는데 100만원 130만원 얘기하면 눈알 나오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봤던 게 야마하에서 나온 FJR 1300이라는 GT 터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많이 고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야마 FJR 1300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13년식인가 14년식부터는 또 기어도 6단으로 바뀌고 앞에 이제 계기판 디자인도 좀 바뀌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신차 냄새가 나서 그 차로 결정을 하려고 계약금을 들고 대전을 갔죠. 갔더니 재고를 이제 검색을 하는데 전국에 재고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수입하면은 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그때 4월달인가 그랬었는데 10월달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4월달에 계약하고 10월달에 들어오면은 한 달 타면은 연식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연식 넘어가면은 한 500만원 까지는 건데 땡겨받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야마 트레이서 9이 나왔었죠. 트레이서 9이 그때 막 이제 국내에 입고돼 갖고 들어올 시기였는데 작아 보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 저팔계가 오토바이 탄 것 같은 느낌. 그래갖고 이제 포기를 하고 찾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얘가 고려 대상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 적당한 매물이 있어서 전화해 보니까 뭐 그냥 그렇다 그래갖고 이게 400만 원에 갖고 왔나 그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연식이 2년밖에 안 지난 거죠. 2013년 등록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잠깐 타다가 최종 목표를 그때 아프리카 트윈이 나오기 전이라서 아프리카 트윈을 잡았었어요. 아프리카 트윈을 잡았었는데 아프리카 트윈이 뭐 시동 꺼짐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다고 해외 포럼에서도 얘기 나오고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 돌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 트윈 신형 쪽으로 가자. 그래서 당분간 더 타자. 그래갖고 어영부영 타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그때는 이제 비자금이 좀 있었고 지금은 어머니 이제 병원 다니고 이제 그러시는 바람에 비자금을 다 소지를 해버렸죠. 그래도 돈이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돈이 없어서 현 시국에는 지금 못 바꾸는 상황이 돼버렸죠. 불만은 없어요. 잘 나가고 문제도 별로 없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얼기설기 또 고쳐가지고 또 웬만큼 또 고쳐서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오토바이를 타게 된 계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뭐 TMI가 됐는데 저 친구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투어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멀리 못 다녔어요. 뭐 하루에 길어봤자 300km 그리고 뭐 짧으면 200km, 100km 뭐 이런 식으로 투어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어머니 이제 아프시고 어머니 아프시고 제가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멀리 좀 가보자.
그래서 이제 막 강원도를 막 하루에 500km, 600km씩 이제 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 이게 500km, 600km 하루에 타도 되는구나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거리 투어를 지금 많이 하게 됐는데, 뭐 장거리 투어 하는데 이렇게 무리는 없어요. 미라조 타고 뭐 장거리 투어 한다고 그래서 무리는 없고요. 그리고 친구하고 지금 탄 지가 지금 뭐 7년째, 2015년도부터니까 8년 차네요. 벌써 8년을 타다 보니까 뭐 이신전심이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친구하고 세나를 연결하지 않고 다닙니다. 둘 다 세나가 없어요. 그래서 달릴 때는 수신호로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제 신호등 같은데 이렇게 잠깐 쓸 때 말로 다시 얘기합니다. 뭐 코스를 변동한다든가 아니면 뭐 앞으로 이 계획이 바뀔 것 같으면은 말로 전달하기 때문에 뭐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오토바이를 그냥저냥 타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좀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서로 좀 카바를 해주죠. 그리고 둘이 다니는 절대 원칙이 뭐냐면은 처자색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키는 것이 갓길 주행 안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신호 잘 지키는 거. 신호등은 무조건 지킵니다. 차가 안 오는 무주공산에 신호등이라도 외지가나면 지킵니다. 뭐 속도를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치고 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태까지 투어하면서 한두 번밖에 없었고, 신호등은 무조건 지킵니다. 갓길 주행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차간 주행은 더더욱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치고 가면은 저 친구가 뒤에서 안 따라와요. 그러면 제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핸드폰 내비게이션으로 계속 로드를 쓰고 있고, 뒤에서 저 친구가 카바를 치고 오기 때문에 다니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첫 번째 장점이 뭐 이신전심 마음이 잘 통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오토바이 달리는 실력이 뭐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해요. 그래서 달릴 때는 달리고 설 때는 정확하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에 대한 뭐 그런 서로 불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싶으면은 중간에 쓸 때 얘기해요. 너무 빠르다고. 그러면 또 조금 속도를 죽여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뭐 서로 주행이나 이게 놀러 다니는 거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어요. 또 세 번째, 지금은 박으로 다니지는 않는데 먹고 자고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쟤는 뭘 좋아하고 뭐 너는 뭘 좋아하고 뭐 이게 없어요. 친구랑 먹는 거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거든요. 근데 저는 가리지는 않는데 굳이 제가 물에 빠진 고기를 따로 뭐 더 선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투어를 가면은 거의 밥 먹는 게 서로 입맛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맛을 잘 알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이 범위 내에서 먹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입맛은 뭐 그런 음식에 대한 갈등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오래 사귄 친구다 보니까 취향이 비슷해서 취향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지금은 뭐 좀 시국이 어수선해서 박으로 잘 안 가게 되는데, 박으로 가도 그냥 숙소는 저 친구가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먹는 건 제가 결정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많이 놀러 다녔기 때문에 달리는 거 위주,
구경하는 건 잠깐, 그리고 이제 구경할 때도 이렇게 유료로 들어가는 데는 잘 안 갑니다.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둘이 똑같아요. 사람 많은 거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 없는 쪽으로 다니는 그런 취향이 거의 똑같고요. 그 외에 뭐 오래된 친구라서 부딪히는 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여태까지 투어하는데 이래저래 불만을 표현 적이 둘이 서로 아무것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좋은 게 주말에 나가면은 사람 많은 데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제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면은 주말에밖에 시간이 안 될 텐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이 휴무예요. 저는 백수잖아요. 아무 날이나 다 되는데, 저 친구가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되니까 투어를 월요일날 화요일날 많이 갑니다. 평일 투어를 많이 가서 결국은 사람이 없는 데를 많이 가게 되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요. 또 길가에 주말에 가면 차도 많이 밀리고 뭐 막 그러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차 밀리는 것도 별로 없고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차에 길가에도 차도 별로 없고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냥 월요일날 화요일날 쭉 이렇게 타는 걸로 잠정적인 합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어디 특별하게 직장이나 뭐 그런 걸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프리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고요. 모든 게 그냥 투어하는 자체가 장점인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불편한 점을 여태까지는 한 번도 느끼지를 못해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든가 이런 거 뭐 행절주행, 종대주행 해가지고 무리하게 그렇게 달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위험한 순간이라든가 그런 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렇게 뭐 그걸로의 뭐 갈등을 빚거나 뭐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월요일날 가끔 투어를 하면은 식당이나 카페가 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다 체크를 해놔서 가는 식당, 가는 카페가 언제쯤 논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피해서 다니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처음 가는 여행지에 식당을 여기서 찍어놓고 갔는데 그날이 노는 날이라든가.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조금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런 실수를 안 하죠. 두 번째 단점, 와이프나 가족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끔 모이면은 이제 오토바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양쪽에 철저하게 오토바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비밀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오토바이 가격에 대해서 서로 카맞춰주는 거는 예의라고 생각하죠. 같이 오토바이를 타는 부부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오토바이 가격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들을 하고 계신 걸로. 그리고 부인들 알면은 기절하죠. 오토바이 값이 차보다 더 비싼데. 그런 거 외에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제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도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그 친구들도 가끔 오토바이 타는 거, 둘이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여기에 같이 끼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평일에 안 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끼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 둘만 다 있는데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달리는 성향도 비슷하고, 할리가 또 가장 적당하게 달리면은 재밌는 속도가
120km 이하거든요. 120km 넘어가면은 할리가 일반 오토바이보다 더 못해요. 엔진 RPM 빵빵 돌리며 타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턱끝발로 타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120km 넘어가면 할리 전형적인 할리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보통 4차선 국도를 달릴 때는 뭐 조금 속도를 낼 경우에는 이제 그 최고 속도를 110에서 120 정도 보고 있고요. 일반인 때 국도 달릴 때는 이제 뭐 거의 뭐 다 비슷하시잖아요. 그 속도에서 할리가 좋으니까 적당한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아주 급하지만 않으면은 뭐 집에서 와이프가 빨리 오라고 닥달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약속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 아니면은 그닥 속도를 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간만에 오토바이 타러 나왔으면은 흥분돼 갖고 가끔 이제 속도를 내기도 하는데, 한 놈이 이성을 잃으면은 한 사람이 이성을 부여잡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하면서 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의 단점이 아닌 게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평생 오토바이들 뭐 평생을 탄 건 아니지만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게 생각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16년 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생각나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